지금은 기후위기 경기 비상행동 공동위원장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김현정 위원장님 큰 박수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지방으로 내려오면 올수록 그러니까 그런 자료들에 대한 좀 이렇게 최신화가 좀 덜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데이터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하고, 그래서 최근에 이 기후변화 대응 탄소 중립의 시민 실천이나 아니면 교육의 영역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 뭐냐 그러면, 기후변화 하면 보통 있잖아요. 뭐 대륙 간의 온도 변화, 아니면 대륙 간의 불평등한 이러한 이제 피해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면서 이제 기후변화의 영역들은, 아니면 기후위기의 영역은 이것들이 가속화될수록 정의롭지 못해 라는 이야기들을 주로 이제 글로벌의 자료를 가지고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최근에 이제 서울과 경기도권에서의 트렌드는 뭐냐 그러면 우리 자료를 꺼내놓고 이야기를 하자. 이유는 뭐냐 그러면 자꾸 남의 자료 가지고 와서, 아니면 세계 자료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당면한 문제라고 이렇게 인식하기보다는 있잖아요. 그냥 우리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겪고 있는 문제야.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하고, 그러면서 이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내가 그만큼의 인식이 돼서 정말로 절실하게 느끼면 하는 거고, 그만큼의 인식이 되지 못하면 A 불편해, 아니면은 꼭 해야 돼, 아니면 우리에게 좀 더 시간이 있지 않아? 이런 형태로 계속 우리의 결정이나 시간들을 계속 이렇게 지연시키는 그러한 이제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서, 최근에는 우리의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실제 지구촌의 이 기후변화의 가속도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고 있고, 실제로 우리의 지역은 그러면 얼마만큼의 서로 지역 안에서도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후변화는 되게 거시적인 문제이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데이터들이 거시적으로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최근에 들어와서는 이 거시적인 자료들이 아주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세한 영역까지도 데이터 분석이 사실은 거의 다 끝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미시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그러니까 미시적인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 지역의 한계 읍면동의 자료까지도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러한 읍면동의 자료를 가지고 그러면 우리 지역은 거기에 따라서 어떠한 피해들이 예상이 되니까 어떠한 실천들을 하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돼야 사실 이러한 이제 우리가 탄소 중립 실천을 위해서 이런 게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시민들이 이게 우리 얘기구나, 그리고 이게 정말 우리 얘기니까 우리가 우리 지역에 맞게끔 어떤 실천을 하거나 교육을 해야겠구나 라는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아주 서산시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자료까지는 가지고 오진 않았고요. 기상청이 내놓고 있는 자료들, 환경부가 내놓고 있는 자료들 수준에서의 이 서산시의 지금 충남과 서산에 대한 부분들을 좀 보여드리면서,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역에서 이러한 것들을 많이 알리는 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 이제 경기 환경운동연합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경기환경운동연합은 이제 주로 경기도 안에서 다양하게 나타나는 이런 환경의 문제들을, 이제 경기도는 31개 시군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31개 경기도 안에 있는 31개 시군의 이 환경을 고민하고, 아니면 우리가 가진 문제를 해결하고 하는 영역에 있어가지고 31개 시군이 각자 개별 전투하지 말자, 너무 힘들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 지역 간에도, 그러니까 이 시민들의 인식이나 아니면 시민사회의 인식들이 굉장히 이렇게 천차만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민사회의 활동이 굉장히 탄탄한 지역들은 기후변화나 환경의 문제, 그리고 환경과 관련된 지역에서의 현안들을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쌓아왔고, 그러한 것이 지역의 역량으로 쌓여서 잘 싸워요. 그리고 어떤 주제만 딱 던져지면 알아서 잘해요. 근데 또 이제 그렇지 못한 지역들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시민사회의 역량이 좀 이렇게 약하거나 시민사회가 없는 지역들 같은 경우는
시민들도 이제 기후 변화에 따른 뭔가 우리가 지역 안에서 움직여야 되는데 우리 뭐 해야 돼? 라는 거에 대한 이제 문제의식을 이제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제 시민 안에서의 그런 이제 오랫동안의 역량들이 이렇게 있지 않거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지역 안에서 누군가가 먼저 이렇게 그 이제 의제를 가지고 우리 시민들에게 이거 같이 합시다 라고 할 수 있는 있잖아요. 그런 조직들이 없는 지역들도 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기도 이제 경기환경운동연합은 그런 이제 31개 시군에 좀 이렇게 좀 균형을 맞추는 이제 인식 확산을 위해서 주로 이제 네트워크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도 최근에 이제 경기환경운동연합이 가장 중점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 이제 네트워크 사업은 지금 기후위기 비상행동이라고 해가지고 전국 차원에서의 비상행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역 단위에서 이제 기후위기 경기 비상행동이 있고요. 이 경기 비상행동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 비상행동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처음에 이제 경기도 안에 비상행동들이 만들어질 때는 경기도 안에는 환경운동연합이 12개 지역 조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기 지역의 환경운동연합이 결의를 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이 있는 경기도 안의 지역 조직들은 비상행동을 주도적으로 끌고 간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처음에 경기 비상행동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지역 비상행동들이 좀 만들어졌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이것들이 계속되면서 이제는 환경운동연합이 없는 지역들도 이제 뭐 지역 안에서 막 YW도 있을 수가 있고 뭐 다양한 학부모 단체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한 단체들을 중심으로 해서 비상행동들이 만들어져가지고 저희 비상행동이랑 이제 경기 비상행동이랑 결합을 하면서 계속 이제 매달 회의를 진행을 해요. 그래서 이제 지역에서는 이제 각 지역별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제 활동을 잘하고 있는 지역들이 지역에 공유를 하고 나면 이제 다른 이제 아이디어가 없거나 고민 차원에 있는 지역들이 이제 그 회의를 통해 가지고 우리도 저 지역에 저거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 따라하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비상행동이 없는 지역들도 뭐 처음부터 거대하게 그렇게 안 만들어도 되고 조그만한 이제 뭐 몇 개의 단체들이 모여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조금 고민하고 뭐 그렇게 해서 또 이게 진행이 되는구나라고 이제 이렇게 인식이 되면서 지금은 이제 경기 지역에 15개 지역에 비상행동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16개째 오산에서 이제 비상행동 만드는 것들을 조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건 뭐냐 그러면 이제 충남 지역도 아마 충남 비상행동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지역에도 비상행동들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서 이렇게 비상행동의 이런 활동들을 할 때 되게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이제 경험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꾸준하게 온라인이 됐든 오프라인이 됐든 이게 주기적으로 만나가지고 계속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최근의 이슈들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것들을 이제 중점적으로 좀 해야 될지 그런 것들을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들을 유지를 하는 것들은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강의 들어가기 전에요. 기후변화 관련돼서 최근에 이제 나사가 1800년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온도 상승이 얼마만큼이 어떤 형태로 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그래픽으로 이렇게 나타낸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거 한번 보여드리고 갈 건데 혹시 제가 한 가지 질문 해본다고 하면 혹시 18세기 산업혁명 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온도 상승이 몇 도 됐다 하더라 라는 걸 혹시 들어보신 분 아니면 알고 계신 분 몇 도 올랐습니까 저희 지금? 1.2. 네. 네. 네, 1.2도가 올랐거든요. 근데 1.2도가 어떻게 올랐는지에 대해서 잠깐 그래프를 제가 여기 자료에다가 심기는 했는데 자료가 오면서 같이 붙어서 오지 못해가지고요. 지금 보시면은 이제 이 안에 게 연도고요. 밖에 이게 이제 시계 모양으로 생긴 게
월별로 그 해의 월별로 온도 상승을 하는 저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0이라고 되어 있죠. 이 0의 의미는 뭐냐 그러면 인간이 산업혁명 이전에 우리 지구의 평균 대기의 평균 이제 온도는 15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15도를 우리는 0도라고 표현을 하고 그 15도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지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 그래프인데요. 우리가 이제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게 지구 평균 온도 1.5도를 넘어가면 우리 인간은 지구상에 살기가 굉장히 어려워질 것이다 라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실제로 보시면 2000년도를 넘어가면서 이 빨간색과 그리고 이제 1도 선을 넘어가는 이 경향성이 굉장히 빠르게, 여기서 중요한 건 있잖아요. 이 경향성이 나타나고 있어가 아니라 이 나타나는 경향성이 굉장히 빨라졌다는 거예요. 지난 20년 동안에 지구의 이 이제 온도 상승이 이제는 여기에서 보시면 어떤 때는 이 0도를 0도 아래로 떨어지는 해들도 있었고 살짝 이렇게 넘어가다가 이제 1980년도 그리고 2000년도를 들어오면서는 있잖아요. 거의 1도 이상을 계속 이제 넘어가는 이러한 이제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실제 우리가 이것에 따라서 이제는 죄송합니다. 내가 안 했는데. 얘는 어떻게 지울까? 네, 그래서 아까 이 이제 그래프를 여러분들한테 보여줬고, 지금 이제 지구 평균 온도 18세기 이후에 1.2도가 올랐다는 이야기를 지금 이제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이거는 이제 어떤 나라입니다. 여기 어느 나라일 것 같습니까? 맞습니다. 어떻게 하셨지? 적혀있어요. 그렇군요. 자네가 먼저 나갔군요. 예, 이 이제 그림은 2년 전에 이제 영국에서 기후변화 당사자 회의를 할 때, 그 당시 이제 코로나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후변화 당사자 회의를 할 때 많은 나라들이 이제 비대면으로 접속을 해서 회의를 진행을 했거든요. 그때 투발루의 환경부 장관이 이제 이렇게 하고 나타났어요. 그런데 이 투발루는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환경부 장관이 나와가지고 어떤 말들을 했을 것 같아요? 대충? 우리가 이렇게 기후변화, 투발루 그러면은 이 사람은 이런 말을 했을 거야. 라는데 그 예상되는 말은, 예상되는 있잖아요. 어떤 발언을 했을 것 같으세요? 해수면 상승. 네, 해수면 상승 얘기했겠죠. 그러면서 뭐 요구를 했을까요? 우리는 지금 해수면 상승으로 이런 상태예요 라는 것까지 얘기를 하고 끝났을까요? 여러분이 돕지 않으면 네. 우리나라는 사라집니다. 네. 영어로. 맞습니다. 수영을 하면서 살아야 네. 제가 이 사진을 가지고 온 이유 중에 하나는 있잖아요. 어쨌든 바다를 두고 있는 서산의, 그러니까 앞으로의 모습일지도 모르겠는데, 이 투발루는 있잖아요. 조금 전에 선생님들이 얘기를 하셨던, 우리 지금 이제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서 우리의 땅이 지금 어떻게 보면 땅이 사라지고 있어요. 이 얘기는 있잖아요. 벌써 20년 전부터 투발루의 대통령과 장관이 계속 그 얘기를 해왔어요. 최근 들어서의 이 투발루의 메시지는 뭐냐 그러면요. 해수면 상승이 되고 있으니 여러분들의 기후변화를 막아주세요는 이제는 더 이상 이들에게는 물론 중요한 테마죠. 그렇지만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는 아니에요. 이들에게 지금 핵심적인, 정말 절실한 핵심적인 메시지는 뭐냐 그러면, 지금 우리는 이러한 상황이고 우리의 국민들은 이 땅에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국민들은 기후 난민이라는 이름으로 이제는 우리나라에서 내보내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국민들을 기후 난민이라는 이름으로 받아주십시오예요.
지금 이제 이러한 나라들이 굉장히 이제 뭐 투발로는 굉장히 이슈화가 돼서 이제 많이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지금 기후 난민으로 해서 많은 나라들도 이제 많은 나라들이 수용해 줬어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한 10년 정도 넘은 것 같아요. 근데 초창기의 기후 변화로 인해서 기후 난민을 받아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선진국의 많은 나라들은요 당연히 기후 정의에 따라서 그리고 그들이 그동안에 해왔던 그러한 이제 행위에 따라서의 책임을 지겠다라고 하면서 기후 난민들을 받아줬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러한 것들이 한 지난 5년 정도까지는 이게 그냥 사회적으로 기후 난민을 받는 것이 그 나라에서도 있잖아요. 그래 우리가 이산화탄소 엄청 많이 배출했고 그 덕에 경제 성장을 했으니까 그 사람들을 받아주는 건 당연한 거야 라고 하면서 실제로 이 난민들을 받는 부분에 있어서요 사회적 저항이 그렇게 많이 크진 않았어요. 그냥 국가가 우리 올해는 몇 명을 받으려고 합니다. 이게 우리의 계획입니다 라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그냥 수긍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분위기는 어떠냐 그러면 유럽이나 이제 선진국들도 기후 난민의 숫자가 이게 그러니까 그냥 뭐 한 해에 10명 받았다가 100명 받았다가 이렇게 이 숫자가요 이제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냥 만일에 1년에 우리는 100명씩만 받겠습니다 해서 계속 100명씩만 받으면 그 나라들이 그냥 있잖아요 수긍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기후 난민의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 퍼센테이지에 따라서 나라들은 이제 그 사람들을 받아줘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기후 난민을 받아주는 그 나라 안에서도 이게 굉장히 그 사회적 이슈가 된 거예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이제 더 이상 우리나라가 이 기후 난민을 이런 식으로 받아줄 수는 없다. 우리도 살기 힘들다라고 하면서 그 나라 안에서 굉장히 큰 문제로 이제 대두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그러한 나라들도 이러한 이제 난민들을 받아주던 나라들도 이제 계속 이제 이 국가들에게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의 사회적 상황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 이제 이 벽들을 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이런 이제 상황에 놓여진 이제 국가들 같은 경우에 정말 이제 우리는 절실한데 우리의 국민들을 내보내는 것도 너무나 안타까운데 이 난민들을 안정적으로 내보낼 수 있는 이것들을 수용하는 이제 나라들도 이제 서서히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의 이제 문제들, 그러면서 이번에 환경부 장관의 메시지는 뭐였냐 그러면 우리 투발루의 국민들을 기후난민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받아주십시오. 이게 지금 기후변화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그러니까는 이게 그러니까 단순히 사회적 문제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사회적 문제가 나오기 전에 그 나라의 국민들은 있잖아요. 그 이제 기후난민을 받는 그 나라의 국민들은 사회적인 문제보다 사실은 경제적인 문제를 먼저 생각을 한 거거든요. 우리는 도대체 우리의 세금으로 이것을 언제까지 감당해야 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감당해야 돼? 이러한 문제들이 이제 계속 쌓여가지고 이게 이제 사회적 문제로 나타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후 문제는 정말로 그러니까 환경의 문제, 경제의 문제, 사회적 문제가 정말로 이게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문제가 터질 때도 이것이 점차적으로 이렇게 터져서 이거를 해결해 나가려고 할 때도 있잖아요. 점차적으로 하나의 이제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인 이러한 것들을 감안해서 해결하지 않으면 사실 쉽지가 않은 이제 그러한 영역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이런 이제 기후변화 영향 뭐 이런 것들은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 전 지구의 기후변화의 영향이라고 해서 사실은 이건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남의 문제가 아니고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서 저기 이제 1, 2, 3, 4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 다양한 이야기들을 했는데 우리나라도 지금 저 영향의 첫 번째 영역은 너무나 정말 위기로 느끼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이제 여름이면은 폭염의 일수가 계속 이제 늘어나고 있고 혹시 서산도 여름이 되면 폭염의 일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걸 느끼십니까? 느끼세요? 지금 때가 많아졌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남쪽으로 가면요. 이제 지난번에 부산에서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제
이제 시민들하고 얘기를 했는데 부산은 그러니까 스콜이 벌써 몇 년 전부터 나타난대요. 그래서 갑자기 비가 정말 동남아처럼 확 왔다가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나라에 비가 그렇게 막 오면은 사람들이 이제 이제 비가 오면 이제 미리 일기예보를 보고 우산을 챙겨서 비가 오면 우산을 쓰고 다니는 그런 분위기였잖아요. 부산은 최근 들어서 이제 스콜 형태로 이제 나타나고 있어가지고 비가 갑자기 이렇게 확 오다가 오면 시민들이 있잖아요. 예전에는 비를 맞으면서 빨리 이제 내가 이동해야 될 곳으로 이제 그냥 비를 맞으면서 빨리 갔잖아요. 요즘에는 부산 시민들은요 빨리 안 간대요. 갑자기 비가 확 오잖아요. 그럼 일단 몸을 피한대요. 그런데 한 30분이 지나면은 스콜이 이제 탁 언제 그랬냐는 듯이 딱 멈추고는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산 같은 경우는 최근에 그러니까 비가 오면은 그냥 일단은 한 20-30분 기다린다. 그리고 비가 멈추면 간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나고 있어가지고 우리나라가 이제는 정말로 그러니까는 열대 이제 아열대에서 이제 열대로 들어가고 있는 그런 이제 느낌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러한 이제 온도 상승이나 해수면 상승이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이제 바다를 끼고 있는 이러한 지역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도 고민을 이제 해야 하는 그러한 이제 영역에 있고, 그리고 실제로 이 이제 바다를 끼고 있는 곳들은 생물 다양성이 되게 높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생물 다양성이 높음에 따른 그러니까 기후 변화에 대응을 준비를 하셔야 돼요. 제가 조금 있다가 이제 그러면 서산이나 우리나라의 서해안 쪽 같은 경우는 기후 변화에 따라서 지금 이제 생물 다양성의 영역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은 아주 그냥 한 파트만 좀 나중에 보여드릴 건데 이제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부분을 챙겨야 된다. 근데 이제 그 변화가 우리가 좋다, 안 좋다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이제 대응을 하거나 아니면 적응을 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인식을 좀 하시는 건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기후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굉장히 걱정 많이 하는 게 그러니까 이 곡물의 수확량이라던가 아니면 식량에 대한 자급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이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그 이유가 이제 멸종위기종이라던가 뭐 이제 지구상에서 이제 기후 변화로 인해 가지고 많은 종들이 사라져 가고 있는데 실제로 그 많은 사라져 가는 종들이 당장 그 날씨가 뜨겁거나 아니면 주변에 이 온도가 높아서 사실 죽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실제로 그 멸종의 그 이유에는 먹거리가 사라졌거나 아니면 서식지 자체가 파괴가 돼서 거기에서 더 이상 살 수가 없거나 그런 형태로 이제 이 멸종의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이 동화책은 그냥 패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에 보면 이제 중간중간에 제가 이제 동화책을 넣어뒀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혹시 이게 교육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면 이제 기후변화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이나 아니면은 강사 선생님들이 어떤 책을 읽히면 좋을까요? 추천 도서를 좀 이렇게 알려주세요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 이유는 뭐냐 그러면 기후변화와 관련된 굉장히 많은 책들이 지금 나와 있고 막 쏟아지고 있는데 사실 그 책들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책들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뭐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글밥이 있는 책들 같은 경우에 굉장히 이렇게 그 부정적인 아니면은 좀 비관적인 이제 이런 인상을 주거나 그래서 이제 책을 덮으면서 그래서 우리는 다 죽는 거예요 라거나 아니면은 결국 이렇게 계속 간다라고 하면 쉽지 않겠네요. 그러면 우리가 대응보다는 그냥 적응해서 어떻게 조금이라도 오래 살 수 있을까로 고민하는 게 낫지 않아요? 뭐 이런 이제 형태로 나타나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일단은 만일에 교육 현장에서 이러한 이제 추천 도서라든가 그러니까 이제 청소년이나 청년들 아니면 우리 세대들과 이렇게 책으로서 만나게 된다라고 하면 저는 있잖아요 쉬운 책을 선택하라고 선생님들한테 말을 해요. 왜냐하면 내용이 진짜 너무 이렇게 이 상세하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굉장히 전문적인 용어라든가 전문적인 단어들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용들을 많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쉬운 책을 좀 쓰시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투발루에게 수영을 가르칠 걸 그랬어라는 이 동화책은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에서 한 중학년 정도에서 이제 많이 학교에서도 이제 뭐 권장도서로 이제 읽히고 하는 책인데요. 이제 여기에서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그러면 여기에 이제 여자아이 얼굴이 하나 보이죠. 이 여자아이는 투발루에 살고 있는 로자라는 이제 여자아이인데 이 로자가 키우고 있는 고양이, 여기 보이는 이 고양이의 이름이요 투발루예요. 그런데 이제 이 로자가 이제 근데 투발루는 고양이 투발루는 물을 되게 무서워해요. 그래서 이제 로자가 밖에서 이렇게 놀거나 아니면 이제 물가에서 놀면은 이 투발루는 멀찌감치 떨어져가지고 이제 로자가 노는 것을 이제 구경하고 그러면서 이제 평화롭게 이제 살고 있었는데 투발루 이제 정부에서 우리 이제 그 로자네 집으로 이제 안내장이 하나가 와요. 이제 그 안내장의 내용은 그런 거죠. 이제 투발루가 더 이상 그러니까 이제 투발루라는 나라가 더 이상 이제 국민들을 투발루에 살 수 있게끔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몇 월 며칠까지 공항으로 오면은 이제 어느 이제 다른 나라로 갈 수 있게끔 이제 조치를 해놨으니까 언제까지 공항으로 오십시오라는 이제 안내문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안내문의 날짜에 이제 이 로자가 투발루를 데리고 공항으로 가려고 이제 했는데 근데 투발루가 어디를 갔는지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근데 이제 부모님은 공항에 빨리 가야 된다. 시간 놓치면 우리 그거 못 한다. 그리고 그걸 놓치면 또 언제 비행기를 탈 수 있을지 모른다. 이러면서 이제 부모님이 재촉을 해서 고양이를 찾다가 이제 그냥 이제 공항으로 가게 돼요. 그리고 공항에서 이제 계속 이제 투발루가 혹시나 나를 따라오지 않았을까? 그래서 기다리는데 투발루가 보이지 않고 시간은 다 되고 해서 비행기를 타고 이제 상공에서 이제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이제 상공에 올라가서 이제 그 투발루라는 섬을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로자가 한 마지막 멘트예요. 투발루에게 이 투발루는 고양이죠. 투발루에게 수영을 가르칠 걸 그랬어 라고 하는데 이 마지막 멘트가 있잖아요. 너무 짠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동화책을 읽었던 게 한 6년, 7년 정도 됐는데 그때부터 든 생각이 만일에 지금 우리의 이 기후 위기의 상황이 계속 이제 심화되고 있는데 그러면 나는 그러니까 지역에서 환경운동이라는 걸 하고 있고 그리고 지역에서 환경운동을 위한 교육을 하고 있는 나는 그러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이제 고민들을 하게 됐고 예.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에게도 우리가 지금의 이 시기에 나중에 어느 시점이 돼가지고 내가 그때 그걸 할 걸 그랬어 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그때 그러니까 그 나중에 우리는 그러면 무엇을 지금 이 시간에 할 걸 그랬어 라고 후회하게 될까? 그리고 그 후회하게 될 걸 지금부터 미리 시작하면 좋겠다. 뭐 이런 이제 이야기들을 좀 합니다.